안녕하세요, 포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의 거푸집을 산출해주는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창을 확인해 보시면 아직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푸집 관련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둥을 선택해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실행했던 거푸집뿐만 아니라 최적과 관련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실행해 볼 건데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이나모 파일을 플레이어가 실행될 경로에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 매니지에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실행이 되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확인해 주시고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실행된 시간과 거푸집 산출값과 산출 시기 작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산출 시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측면의 면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0.55 곱하기 6.9는 슬래브 두께를 제외한 보의 측면 높이에 안목 길이를 곱한 면적이고요. 그리고 이 측면적이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거푸집의 측면적을 구하게 되고요. 뒤쪽에는 오프닝 면적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보가 있으니까 해당 보와 접하는 부분의 면적이 0.4에 0.45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식을 확인했으면 이 보 객체의 규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400에 700짜리 보이고요. 그리고 슬래브를 선택해 보시면 150짜리 슬래브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가 이렇게 있을 때 0.4에 0.7짜리 보이잖아요. 그런데 슬래브 두께가 0.15니까 0.7에서 0.15를 뺀 0.55가 측면 높이가 되는 거고요. 안목 길이는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6.9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도 확인해 보시면 슬래브 두께가 0.15였잖아요. 그래서 0.4에 0.45니까 0.15를 더해서 0.6이 보의 실제 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보의 크기가 0.4에 0.6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보를 선택해 보시면 양쪽에서 보가 오기 때문에 오프닝이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공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1제곱미터 미만의 오프닝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이나모 플레이어에서 1제곱미터 미만 포함이라고 하는 옵션을 false로 바꿔줄 건데요. 이렇게 되면 1제곱미터 미만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1제곱미터 이상의 오프닝만 공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오프닝이 1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 값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슬래브의 두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50짜리 슬래브인데요. 200으로 바꿔주고 산출식을 확인해보면 지금 현재는 높이가 0.7이었는데 기존에 0.15였던 슬래브를 공제해서 0.55가 기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0.7에서 슬래브 두께 0.2를 빼서 0.5가 측면 높이로 기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옵션을 true로 바꿔주고 런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보도 마찬가지로 0.4에 0.6짜리 보였잖아요. 그래서 슬래브 두께 0.2를 공제하고 0.4가 높이 값으로 기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는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보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지금 코드가 실행됐음에도 거푸집 데이터가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건 수동 입력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수동 입력 언체크 해주시고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식이 작성이 되었고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2형이라고 하는 측면적을 반환했는데요. 보호 선택하고 HI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꺾인 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철이 생겨서 2형이라고 하는 면적을 반환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보가 있으니까 해당 보만큼 오프닝을 공지해 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작동법을 알아봤으니까 일람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람표는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작성했던 최적 일람표를 복사해 볼 건데요. 복제해 주시고 일람표의 이름을 거푸집 면적 언더바 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 들어가 주시고요. 콘크리트 산출값과 산출식을 제거해 주시고 거푸집 산출값과 산출식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동 입력 위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최종 업데이트 최적을 제거해 주시고 최종 업데이트 거푸집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 주시고요. 열의 너비도 조절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푸집의 면적에 합계가 안 구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포매팅으로 이동해 주시고 거푸집 산출값에 Calculate Total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층별 합계와 전체 합계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수동 입력에 체크가 되어서 데이터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 입력에 언체크 해주시고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최신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산출식이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중간에 보시면 결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객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이라이팅 모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요. HI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슬래브의 두께가 우리가 200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150이기 때문에 요철이 발생한 건데요. 우리가 바꿨던 이 슬래브의 두께를 150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일람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결합금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선택해서 하이라이트인 모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HI 눌러보시면 여기도 지금 요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슬래브가 끝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래브 선택해 주시고 보도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HI 눌러주시고 바운더리 편집에서 보의 끝까지 슬래브를 맞춰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결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하이라이팅 모델로 이동해서 형상 결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기로 산출식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면 수동 입력에 체크해 주시고 산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작동법과 일람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이나모 파일을 열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